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조용히 앉아서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는 시간이 필요하죠. 혹시 지금 마음이 좀 무겁고 뭘 해도 의욕이 안 나고 하루가 길기만 한 그런 날이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쉼표가 되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지금보다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꼭 보답해 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주제, 무기력할 때는 움직이지 말고 이것부터 하세요. 조용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무기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움직일 의욕이 없고, 그렇다고 마음이 편한 것도 아닌 그런 날들. 그럴 땐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뭔가는 해야지. 일단 움직이기라도 해야 극복되지 않을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렇게 억지로 움직여도 그 무기력함은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게 가라앉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죠. 왜 그럴까요? 마음이 어지러울 때 바로 행동부터 하는 건 정신이 망가진 상태로 차를 몰고 나서는 것과 같습니다. 방향도 없고 목적지도 없고 심지어 브레이크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기력할 때는 움직이지 말고 이것부터 하세요. 마음을 정리하세요. 그렇다면 마음을 정리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마음을 정리한다는 건 감정을 없애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긍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걸 정확히 바라보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무기력은요, 대부분 감정의 억압에서 옵니다. 화났는데 표현하지 못하고, 불안한데 모른 척하고, 슬픈데 괜찮은 척하며, 지나온 시간이 쌓일수록 마음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게 됩니다. 그래서 무기력은 아무 일도 없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감정을 억눌렀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 정리는 아주 단순한 질문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지? 그 감정은 언제부터 생겼을까? 그 감정이 내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걸까? 종이에 써보는 것도 좋고, 목소리를 내어 스스로에게 묻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마음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을 지치게 만든 감정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 그 감정은 고요해집니다. 그동안 왜 이렇게 피곤했는지, 왜 괜히 예민했는지, 왜 말수가 줄었는지 조금씩 설명이 되기 시작하죠. 움직이지 않고도 당신은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딛게 되는 겁니다. 무기력할 때 우리는 자꾸 뭔가를 해야 한다고 믿지만 사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안에 정리되지 않은 감정을 마주하는 일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감정은 언제나 생각보다 큽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무기력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누릅니다. 오늘만큼은 당신이 억지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충분히 앉아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 마음의 소리에 조금 더 귀 기울여 보길 바랍니다. 마음이 정리되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의욕은 다시 올라오고 할 수 있는 일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때는 더 무거운 발걸음이 아니라 더 가벼운 마음이 함께할 것입니다. 오늘은 움직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그저 마음을 한번 쓰다듬어 주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마음을 정리한 뒤 가장 먼저 찾아오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바로 아주 작은 여유입니다. 그 여유는 처음엔 티가 잘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전보다 호흡이 조금 길어지고 생각이 덜 복잡해지고 무엇보다 나를 몰아세우는 힘이 조금 약해진 걸 느끼게 됩니다. 사람은 신기하게도
마음을 알아주기만 해도 피로가 줄어듭니다. 누가 대신해 주는 것도 아닌데 그저 스스로에게 지금 많이 지쳤구나.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심장은 조금 가라앉고 호흡은 천천히 길어집니다. 그 여유가 생기면 비로소 할 수 있는 일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무기력한 상태에서 우리가 자주 저지르는 실수는 이겁니다. 에너지가 회복되면 뭔가를 하겠다. 하지만 사실은 뭔가를 하면서 에너지가 회복된다는 걸 잊고 있다는 거죠. 다만 그 무언가는 거창한 목표나 성취가 아니라 작고 단순한 돌아오는 습관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기, 창문 열고 바람 한 번 맞기,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음악 한 곡 듣기, 스마트폰 없이 5분 동안 천천히 걷기, 가만히 앉아서 오늘 하고 싶은 일 한 가지만 떠올려 보기. 이건 일종의 복귀 루틴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삶으로 다시 연결되는 실가닥 같은 것들이죠. 이 루틴은 당신에게 나는 다시 살아있다는 감각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이 감각이 무기력이라는 늪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는 발판이 되어줍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욕심을 내지 말 것. 지금 무기력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사실 가장 노력했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무 잘하려고 했고, 지치면 안 된다고 믿었고, 쉬면 나약해진다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력은 몸의 피로가 아니라 마음의 실망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나를 실망시켰다고 느끼는 감정, 내가 나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자책, 그 감정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에서 손을 놓고 싶어집니다. 그러니 복귀 루틴은 다시 잘해보자가 아니라 다시 살아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책 한 권을 다 읽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페이지 한 장을 넘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일을 완성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메일 하나만 보낸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청소를 다 끝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컵 하나만 정리해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작게 돌아오면 우리 마음은 어느새 자기 자리로 돌아와 있습니다. 무기력은 당신이 게으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열심히 살아왔고 그만큼 지쳤기 때문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작은 루틴으로 다시 이어가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복귀 루틴은 내가 좋아하는 것일수록 좋다는 점입니다. 누군가는 글쓰기일 수 있고, 누군가는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차를 마시는 시간, 햇살을 바라보는 일, 식물에 물을 주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감각이 반응하는 일을 찾으세요. 그 일은 생각을 줄이고, 감정을 가라앉히고, 당신을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올 겁니다. 에너지는 다시 움직이기 위한 연료가 아닙니다. 그저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감각에서 조용히 피어오르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누구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더 멋지게 살아내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에게 정말 필요한 건 다시 자기 삶에 스며드는 일입니다. 그게 오늘 하루 당신이 해야 할 전부일지도 모릅니다.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당신의 삶으로 돌아오세요. 작은 루틴으로 산과 다시 연결되기 시작하면 이제 마음속에서 새로운 질문이 생겨납니다. 나는 언제쯤 다시 예전처럼 활기차게 살 수 있을까? 이 정도로 괜찮은 걸까? 아니면 더 노력해야 할까? 다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 모양일까? 이 시점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조급함입니다. 마음이 조금 회복되었을 때 우리는 그걸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나 괜찮아졌어. 이제 잘할 수 있어. 나 아직 쓸모 있어. 이런 마음으로 갑자기 많은 일을 버리고 속도를 높이고 에너지를 다시 쏟아붓기 시작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건 또 다른 탈진의 예고일 수 있습니다. 회복은 계단처럼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회복은 언제나 파도처럼 오고 갑니다. 어제보다 나았다고 해서 오늘도 반드시 더 나을 거라는 보장은 없고, 오늘은 더 가라앉는 날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흐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회복에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은 예전처럼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만큼은 괜찮다고 느껴지는 지점을 찾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완벽하게 계획을 지키지 않아도 지금 하루에 한 가지만 해냈다면 충분한 겁니다. 예전만큼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아도 지금 나 혼자서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면 괜찮은 겁니다. 우리가 예전처럼이라는 말에 얽매이는 순간 회복은 비교가 됩니다. 비교가 되는 순간 당신의 회복은 멈추게 되죠. 누군가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회복이란 내가 나를 더 많이 이해하게 되는 과정이다. 무기력한 날들, 내가 왜 그렇게까지 지쳤는지, 무엇이 나를 눌러왔는지, 어떤 일이 나를 버겁게 만들었는지를 다시 돌아보는 일. 그건 약해진 것이 아니라 삶의 본질을 다시 붙잡으려는 굉장히 용감한 선택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조금은 느리게 가고 있다면 그건 아주 잘하고 있는 겁니다. 빠른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회복은 깊을수록 단단해집니다. 마음이 완전히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느껴지는 날이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한 걸음 나아갔다고 느껴진다면 그건 절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나의 회복에 어떤 기준을 세우고 있는가? 그 기준이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의 감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면 당신은 아주 건강하게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고 하루 종일 쉬기만 해도 괜찮고 그저 무기력함 속에 잠깐 머물러 있어도 괜찮습니다. 회복은 그런 시간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서서히 자라고 있는 것이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안에 생명력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느려 보여도, 멈춘 것 같아 보여도 그 안에서는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이 정도면 괜찮다. 그렇게 스스로를 인정해 주세요. 당신의 회복은 당신이 허락한 만큼 조용히 당신을 데리고 나갈 것입니다. 회복의 마지막 단계는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갈지를 새롭게 정하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예전처럼 활기차게, 밝게, 열정적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하지만 그 예전이 사실은 나를 무너지게 만든 원인이기도 했다는 걸 우리는 자주 잊고 지냅니다. 무기력은 몸의 신호가 아니라 삶의 방식에 대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 참았고, 너무 완벽하려 했고, 너무 많은 기대를 스스로에게 걸었고, 너무 자주 타인의 기준에 맞춰 살았던 결과, 그 결과가 무기력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온 것이라면 회복 이후의 삶은 그 전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1등이 되지 않아도 괜찮고, 모두에게 잘 보이지 않아도 괜찮고, 매일 완벽하지 않아도 그날에 내가 버틸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는 삶의 감각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삶의 감각은 아주 작고 사소한 순간에 깃듭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을 때, 커피 잔에서 김이 올라올 때,
누군가의 한마디가 마음을 스치고 지나갈 때, 무기력에서 깨어나는 진짜 순간은 다시 열심히 뭔가를 할 때가 아니라 이런 사소한 순간에 내가 살아있음을 느낄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손끝은 따뜻한가요? 당신의 눈은 어떤 빛을 보고 있나요? 지금 숨 쉬고 있는 공기 속에 조금의 온기가 느껴지시나요? 그것이면 됩니다. 삶은 거대한 성취나 비범한 명언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매일 지나가는 평범한 순간들에 마음을 두는 사람의 것입니다. 무기력에서 회복된 다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삶을 새롭게 배워나가는 일입니다. 재빠르게 달리는 삶이 아니라 느리지만 정확히 나에게 맞는 삶, 타인의 눈에 멋져 보이는 삶이 아니라 내가 견딜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삶, 목표를 향한 경쟁이 아니라 감각을 회복하는 일상, 그게 회복 이후 우리가 선택해야 할 다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매일 반복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어떤 감정을 놓아줄 것인지, 무엇에 반응하지 않을 것인지, 어떤 것에 집중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것인지, 이건 더 이상 목표, 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감각 회복적인 삶입니다. 정신과 의사 유현준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쳐서 쓰러진 게 아니라 살면서 느끼는 감정이 줄어들어서 무기력해진다. 마음을 쓰지 않게 되면 감정은 점점 무뎌지고 그 무뎌진 감정은 아무런 감동 없이 하루를 살게 만듭니다. 이제는 감정을 다시 살려야 할 때입니다. 그 감정은 다른 누가 대신 불러올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이 다시 삶을 바라보고 천천히 느낄 준비가 되었을 때 그제야 다시 안으로 피어오를 수 있습니다. 이 사부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다시 살아가고 싶은 하루는 어떤 하루인가요? 당신이 정말로 느끼고 싶은 감정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놓치고 싶지 않은 순간은 어떤 순간인가요? 아직 그 답을 모르겠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산다면 당신은 이미 예전의 자신과는 다른 길 위에 올라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를 겪고 있는 분들께 이 말만큼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은 멈춰 있는 게 아니라 회복 중입니다. 지금 당신은 뒤처진 게 아니라 다시 방향을 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당신은 게으른 게 아니라 삶의 소리를 듣고 있는 중입니다. 이 영상이 그런 회복의 시간에 작은 조각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중에 웃을 수 있다면 지금 이 시간도 틀림없이 의미 있는 것이었을 겁니다. 당신의 오늘이 당신을 지치게 하는 무언가가 아니라 당신을 다시 살아있게 하는 무언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은 지금 어디쯤을 걷고 계신가요? 당신에게 무기력이란 어떤 감정이었나요? 그리고 지금 당신은 무엇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함께 나눌수록 우리는 조금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더 가까워집니다. 힘들 땐 잘 사는 것보다 무너지지 않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 숨 쉬고 있다는 것, 그 자체로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보다 나 자신을 이해하고 나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 그게 바로 지금의 당신이면 좋겠습니다. 무기력한 날이 찾아오더라도 당신의 하루는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그건 단지 잠시 멈춰야 할 이유가 생긴 날일 뿐입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속도로, 당신의 리듬으로 다시 삶과 손잡아 주세요. 세상이 원하는 속도가 아닌 내가 견딜 수 있는 속도로 살아가는 것. 그게 가장 현명한 삶입니다. 삶이 조금 버겁다면
그건 지금 당신이 단단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억하세요. 이 시기는 반드시 지나갑니다.